안녕하세요. FAT 1급 25년도 실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FAT 1급 이론을 공부하셨을 거고, 이론을 토대로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풀이 하면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험에 대한 안내를 좀 하고요. 간단한 회사 등록, 그리고 거래처 등록,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볼 건데 시간이 조금 오바되면 개정 과목을 못할 수도 있고요. 봐서. 왜냐면 제가 이제 앞부분에 설명하는 것들이 이 FAT 1급 시험에 이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설명하다가 좀 길어지면 뭐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일단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AT 시험 자격시험입니다. at.kicpa.or.kr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단 홈페이지를 미리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료들을 확인하시려면 대부분은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관련된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안 하면 기출문제 다운로드가 어렵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 시험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고 여러분도 알고 아마 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을 보고 있는 여러분 시험 장소가 여러분 개인 장소가 되겠죠? 대부분은 집일 거고요. 시험장에 시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을 전송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옆에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을 찍으면서 그걸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감독관들이 시험 보는 화면을 보면서 컨닝하는가 아니면은 뭔가 부정행위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하게 돼요. 그래서 이 AT 시험의 특징은 비대면이라는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장점이라면 시험장에 안 가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시험을 본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시험 제도를 아주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퍼펙트하진 않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보는 게 세무에게는 뭐 시험에 있어서 특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집에서 봐야 한다면 이 자격증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고 단점은 이런 거죠. 내가 모니터를 켜놓고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 그럼 휴대폰도 이렇게 켜놓고 내가 시험 보는 화면을 찍어야 돼. 그러면 찍으면 전송해야 되잖아. 그러면 찍어서 전송하는 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이 시험 감독관으로, 감독 기관으로부터 시험지도 받아야 되고, 백데이터도 받아야 돼. 그러면 그걸 받으려면 내 PC 환경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능도 좀 봐야 되고요. 크롬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돼.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이 테스트를 먼저 주거든요.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걸 보고 똑같이 시험을 보기 전에 똑같이 해보는 거야. 똑같이 해보고 문제 없겠다 그러면 동일하게 시험을 보는 날 동일하게 접속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되는지 이제 이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들어가셨을 때 여기 비대면 시험 수험자 가이드 영상 아니면 공지사항에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전체 화면 뭐 보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시험을 보기 위한 여러분의 준비사항들 가이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수험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시험이라는 거죠. 1년에 전체 이제 25년도 시험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3월부터가 25년도 버전의 시험이에요. 2월까지는 24년도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시험이 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일정에 맞춰서 시험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아래 보시면 뭐 자료실 있고요. 교육용 프로그램 있는데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실기를 공부하시는 거니까 바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이제 두 가지 파일로 있는데 둘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워낙 한 번에 만약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될 때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 군데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운받고 설치하고 이러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최대한 뭐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만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보세요. 자, 받아보시면 이거는 남겨놓고 자, 바탕화면에 스마트 A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는 프로그램 하나가 설치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G파일입니다. 그러면 이 G파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R집을 풀어야겠죠? 자, R집을 풀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열려요. 실행 파일이 열려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요게 실행 파일이거든요. exe. 요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계속 실행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더블 클릭을 하고 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설치를 하면 이렇게 중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로딩이 되는 화면이 뜰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이런 메시지가 이제 중간에 또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처음에 동의합니다 선택하시고 다음 자동으로 경로는 설정되기 때문에 바꾸실 필요 없이요. 그냥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설치 버튼 누르면 자, 요 시간부터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바탕화면에 설치가 다 끝나면요. 바탕화면에 AT 자격시험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설치했던 파일은 삭제하시고요. 이건 삭제하시고 자,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처음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들어갈게요. 더블 클릭. 왜 안 떠오죠? 이렇게. 자, 급수제 볼 건데요. 먼저 여기 24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25년도인데 얘가 연도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제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약간 데모 버전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상관이 없고 여기 사용 급수에서 오른쪽에 메뉴바를 크게 한번 내려놓으면 급수가 이제 네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FAT 2급으로 여느냐 1급으로 여느냐 또는 TAT 2급, TAT 1급으로 여느냐에 따라 급수를 잘 선택해야만 그 시험에 맞는 메뉴만 열리게 돼 있거든요. TAT 1급을 열면 모든 게 열리는 거야. 법인세 세무 조정까지 열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FAT 2급을 열어도 안 되고 FAT 1급을 열어야겠죠. 자, 이게 급수 선택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회사로 들어가려면 어떤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데 회사가 아마 오른쪽 돋보기 모양 누르면 회사가 없을 거예요. FAT 1급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혹시 FAT 2급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연습했던 회사가 몇 개 있겠죠. 그 몇 개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여러분은 새로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난 처음이다. 그러면 딱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력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력하냐? 닫고 취소하시고 아래 하단에 보면 회사 등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회사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회사 등록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메뉴로 들어가면 이제 회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만 바깥 그 메인 메뉴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회사를 등록해야만 이제 회사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서 지금부터 자, 교환을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것까지 여러분 저랑 같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마지막에 다 설치가 됐을 때 아이콘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보셨죠?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로그인을 한 거야. 근데 프로그램 들어가려고 보니까 회사가 없어. 회사가 없으면 내가 등록을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회사 등록을 하나씩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사를요, 300번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구로유통이라는 회사를 하나 같이 등록을 해볼게요. 이게 중간에 끊겨서 들어가시면 여기 빈칸에다가 300번 이렇게 등록을 하나 하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커서를 옮겨서 구로유통 이렇게 추가로 여러분이 손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시험 보는 사업자는 법인입니다. FAT 2급은 개인이거든요. 근데 FAT 1급부터는 다 법인이에요. 법인 설정을 하시고 이거 왜 이래? 이거 하시고 오른쪽에 사용한다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입력하다가 다시 했습니다. 자, 12기가 이번 연도는 나에게 12번째 연도라는 뜻이고요. 이번 연도는 25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한 회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입력했을 때 12월 말일까지 그냥 걸리죠. 그렇게 자동으로 1년이 기간이 경과되는 게 1년이라는 이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정하는 게 대부분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거고. 자, 이제 아래쪽 내려가서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보고 사업자 번호 입력합니다. 45018. 법인 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입력하고 굳이 안 알려주면 입력 안 합니다. 상관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메뉴가 열리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 형식을 좀 보려고 해요. 일단 이 법인등록번호가 있으면 넣고요. 없으면 안 넣어요. 근데 법인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없거든. 별도로 줘야 되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안 넣은 거야.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아래 대표자 이름 쓰시고 김구로 내국인이죠. 대표자 주민번호도 알려주면 넣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의 이 주민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자,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소지에다가 오른쪽에 물음표시 누르시면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79 해서 주소지가 조회되는지 이게 선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구로 세무서라고 하는 관할 세무서가 정해지거든요. 주소지로. 그리고 각각의 구로 구청이라는 납세지, 지방세 납세지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우편번호 입력했을 때 이 아래쪽에 세무서랑 법정 동코드가 들어가고 시험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라고까지는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넣는 거.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엎져 놓고 오른쪽에 보면 업태하고 이제 종목 중에 업종 코드는 별도로 없고요. 업태가 11번에 있죠. 업태가 중간에 뭐 점 안 넣어도 돼요. 도소매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주방기기, 구로세무서 맞죠? 그리고 이제 구청도 구로구청에 걸렸어요. 설립연월일이 요거거든. 여기 개업연월일. 개업연월이라고 설립연월이라고 다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어. 자, 개업연월일은 2014년도 7월 2일입니다. 여기다가 2014년도 0702 만약에 문제에서 개업연월일과 설립연월일이 동일하다. 그러면 같이 입력하시면 돼. 특별히 말 없으면 안 넣어도 프로그램상의 이 구성의 일정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추가 정기인 정보가 없고요. 자, 우측에 추가사항 메뉴에 가보시면 중소기업인데 마지막에 담당자장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 거 있죠. 여기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가 나중에 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뭐 주고받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전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별도의 메뉴가 있더라. 그게 어디 있냐면 추가사항에 있더라.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자, 기본사항, 추가사항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뉴를 빠져나가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메뉴가 종료된 상태에서 회사 코드에서 이제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누르면 방금 전에 등록한 구로 유통이 이제 조회가 되죠. 그럼 구로 유통을 선택하시고 확인하고 로그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여기 구로 유통에서 연도랑 그다음에 회사명 보이는 거 보이시죠?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자, 여기서 왼쪽에 보면 이렇게 회계라고 하는 계산기 모양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전체 메뉴거든요. 얘를 한번 크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크게 눌러보면 오른쪽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활용해야 되는 메뉴들이 한 번에 보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미리 한번 맛을 본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맛본 거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거래처 등록이랑 계정 과목 적용 등록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볼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정보 관리.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보 이렇게 볼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메뉴가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활용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또 준비가 되니까 자, 잠시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시험 문제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자, 78회에 시험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우리 FAT 1급은 1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거죠. 객관식도 나오고 실무도 나오는데 지금은 실무인데 객관식은 여러분이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이론과 실무는 별도는 아니죠. 이론이 돼야 실무도 잘할 수 있으니까. 자, 1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객관식 1번부터 해서 객관식 사지선다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찍을 수는 있지. 그치? 그래서 1, 2, 3, 4, 5, 6, 7 까다 가다가 8번, 9번, 10번은 부가가치세 편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거 부가가치세는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외워야 된다면 외울 거는 은근히 많단 말이야. 이제 그 중에 세 문제가 나와요. 전체 객관식으로 30점이 하나당 3점씩이에요. 그러면 실무 수행 평가는 전체 점수가 몇 점이냐면 70점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개정 과목을 추가하거나 저교를 등록하거나 뭐 수정하래.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가서 하라는 거야. 개정 과목 저교 등록. 근데 여기 들어가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등록을 하거나 수정을 하면 이게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점수가 아니고요. 등록이나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가. 재무상태표 입력하래.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래자료를 입력하래요. 증빙이 있대요. 전표를 입력하래. 여기서 말하는 전표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일반 전표.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일반 전표도 나오고 메인 매출 전표가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자, 두 가지가 같이 시험에 나옵니다. 전표 입력은 요 두 개를 말하는 건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건 일반 전표예요. 자, 그냥 얘는 다 일반 전표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일반 전표예요. 계약금 주고받아요. 일반 전표. 증빙에 의해서 뭐 전표 입력하래요. 전표 입력하래요. 그러다가 문제 3번으로 넘어가면 부가가치세 편의 문제가 출제돼.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것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다 해야 돼. 앞부분에 있는 거 다 문제 입력해야 돼. 2번 문제 입력하고 3번도 입력하고 4번도 입력하고 5번까지 입력 다 하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해서 조회한 다음에 주어지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것도 나와. 은근히 복잡해. 은근히 요 뒷부분이. 그래서 얘도 해야 돼. 자, 하고 나서 결산 문제도 나와요. 한 세 문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세네 문제 정도인데 거의 세 문제. 결산도 다 해야 돼. 수동, 자동. 그리고 나서 모든 전표 입력이 다 끝났어. 근데 각각의 이 문제를 풀면 얘는 몇 점을 주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실무 수행을 다 하고 나서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실무 수행했어? 내가 이제 질문하는 거 찾아가지고 몇 번인지 답을 적어. 아니면 주관식 적어. 이게 62점이거든요. 70점 중에. 그게 뭐냐면 개정 과목을 내가 입력했어. 그러면 입력한 정보 열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 찾아내. 주관식, 객관식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실무 수행이 안 돼 있으면 이 장부는 조회되질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부분에 이제 입력하는 거잖아요. 실무 수행을. 실무 수행을 안 해버리고 그냥 문제만 푸는 거야. 이거를 내가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내. 이럴 수도 있어. 똑똑하면. 안 똑똑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점수가 없어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 입력을 하고 답을 썼는데 맞아야 맞은 거야. 입력을 안 하고 답을 입력하면 입력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답도 정답으로 인정 안 해줘요. 아시겠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이 답을 찾으려면 반드시 내가 입력한 자료를 조회했어야 돼. 근데 내가 입력한 자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내가 입력한 자료가 데이터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것으로 답이 도출됐는지 연결할 수 있는 채점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입력을 한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FAT 2급도 60분인데요. FAT 1급도 60분이야. 조금 더 어려운데도.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속도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해서 62점이고요. 마지막에 두 문제는 비율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거 두 개는요. 점수를 주는 거야. 8점. 두 개 다 4점 4점 해서. 이게 전체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 유형입니다. 최신형 기출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개를 잘해야 돼. 그리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를 물어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입력한 자료를 조회해가지고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기출문제 보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뉴 중에 여러분이 절대 쓰지 않는 메뉴를 좀 제가 체크해 드리려고. 일단 얘는 백업 데이터 복구는 제가 필요한 자료를 드릴 때 이걸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결산 및 재무제표 당연히 써요. 그리고 특히 결산 자료 입력은 자동 결산할 때 쓰게 되고요. 나머지는 재무제표고요. 고정자산 등록 가끔 나와요. 이거 등록하는 거 뭐 한번 해볼 거고요.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럼 나머지는 뭐냐? 장부, 장부, 장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건데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엄청 쉬워. 그냥 하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안 봐요. 나머지는 가끔 조회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같은 걸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볼 일은 없을 거고. 얘네들은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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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마지막에 장부 조회할 때 어디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돼. 여러분이 어디 이 장부를 다 샅샅이 외우거나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알게 돼. 요거는.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는 내가 지금 2025년도인데 2024년도 기말까지 전년도 재무상태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왔으면 여기다가 입력하거나 수정.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 전기분 잉여금. 그중에 원가는 여러분 시험이랑 관계가 없는 게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여전히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제품 제조하지 않아서 원가 명세서는 필요 없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아까 기출문제 볼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 뭐 수정하는 거 있었죠. 그런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기초정보관리 메뉴를 그래도 어쨌거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되게 쉬운데 왜 하냐면 나중에 이걸 여러분이 입력해야 되거든. 입력을 못하면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사 등록을 일단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거래처 등록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어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거래처가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카드 거래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시면 개가 이렇게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달라지죠. 일반 거래처는 일단 코드가요. 101번에서 97999까지의 범위고요. 일반 거래처는 나랑 같은 사업자 같은 자들을 입력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근데 금융기관을 누르면 금융기관을 입력하는 거야. 은행들 여기다 넣는 거고. 그러니까 입력하는 내용들이 달라지죠. 카드를 누르면 신용카드랑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해요. 카드 넘버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그래서 일반 거래처인지 금융거래처인지 카드 거래처인지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돼 있고 그 코드 체계는 금융기관 누르면은 98000에서 99599까지 카드 거래처 누르면 99600에서 99999까지 이렇게 카드 코드의 범위가 또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이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일반 거래처, 얘네들은 일반 거래처, 얘는 금융기관 거래처, 얘는 신용카드, 그리고 은행 등록. 이렇게 많은 거래처를 다 입력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자료들을 토대로 지금부터 입력하는 자료들이 뒤에 다양한 예제, 연습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되는 거라 입력을 하시면 좋죠. 입력을 해야 되고.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코드에다가 101번을 찍어요. 대신 101번을 찍으면 앞에 0이 두 자리가 붙어. 거래처 코드는 최대 5자리로 구성이 돼 있어. 5자리. 요렇게. 얘는 5자리인데 얘는 이제 번호가 작으니까 앞번호까지 있어가지고 앞에 3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상에서는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5자리. 다시 101번.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가 앞에 있으면 앞에 넣고 뒤에 있으면 뒤에 넣어요. 웅진 것이고 이 거래처는 나에게 사업자 번호가 있는 거래처네요. 웅진은 사업자 번호를 기재해야 되니까 여기 0번에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하시고 여기 사업자 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쓰는 순간 중간에 번호 체계가 나누어지죠. 세 자리 두 자리가. 그러니까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얘는 10481 24017. 자, 대표자 이름. 아이고 왜 이래. 여기다 놓고 변웅진. 그 다음에 거래처를 입력할 때요. 이게 전체인지 나랑 거래하는 이 거래처가 나의 매출처인지 또는 매입처인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전체 거래처인지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네, 왼쪽에 저는 이제 전체를 걸 거고요. 시험에서 매출로 거세요. 그러면 매출.
매입으로 거세요. 그럼 매입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전체 사용. 그리고 커서를 오른쪽으로 가져와. 업태하고 종목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업태는 도매, 정수기, 그리고 우편 번호를 넣을지 말지는 선택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물음표 눌러서요. 서울.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실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샘플형이라서 제가 이렇게 자료가 많아 보이는 거고. 해화동 10일 가길 10. 이게 정확한 주소면 조회가 되고 이렇게 정확한 주소가 아니면 잘 조회가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10일 가길. 이것도 안 되죠. 해화동 이렇게 붙여갖고 써볼까? 이러도 안 되지. 그치? 이렇게 우편번호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 시험에 주소 입력하는 것은 우편번호를 대부분 생략하는 것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잘못 넣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도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상대방도 이메일 주소를 추가사항에 입력합니다. 추가사항에 보면 여기 네 번째 담당자 메일 주소라는 있죠. 여기다가 워터 하시고 위 옆에 빌 36524가 있는지 봅시다. 여기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 거래처 하나 등록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냐? 근데 여러분 시험에 거래처 등록하는 게 꽤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배기본 코드를 넣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입력하는 건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이게 다 뒤에 2강, 3강, 4강, 6강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자료들을 토대로 또 이 실무 프로세스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할 거니까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1071813122 다 전체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커서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서 탭키 누르면 바로 이제 마우스 없이도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싱크대. 여러분 귀찮으면 주소 입력은 안 해도 돼. 근데 나중에 세금 계산서 같은 걸 발행할 때 주소가 없거나 중요한 내용들이 없으면 이게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서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사항에서 이메일 주소 하나 넣어주시고 골뱅이가 2개 들어갔네. 죄송. 자, 빌 36524 이렇게. 자, 다시 한번 103번에 이번에는 회사명이 금융학원이네요. 217-81-15304 오금융 전체고요. 자, 우측에 업태랑 이렇게 넣고 오른쪽에 추가사항에서 빌 36524 선택. 어렵진 않죠? 거래처 입력하는 게. 내가 한 번이라도 거래처 등록을 해봤다 그러면 돼요. 자, 300번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어. 여러분 종업원의 이름으로 뭔가 가지급금 관리하거나 할 때 아니면 이 회사의 대표자의 이름을 넣어놓고 돈을 가져갈 때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개인의 이름도 넣을 수 있고 단 개인일 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용도라면 주민번호까지 기재하진 않겠죠.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순간 얘가 번호 체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1번이라고 선택했으니까. 만약에 외국인 번호다 그럼 외국인 번호에 맞는 코드 체계를 입력하는 거고 영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주민번호도 아니고요.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도 아니니까 원래 0번이 걸리니 0번으로 두고 나머지 입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구로 이름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500번에다가 이름은 대전, 가전, 유통이고요. 얘는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요. 오른쪽 넘어가서